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공학 10주차 강의 요약본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.6장 모스펫 IV 특성에 대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. 네,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IDS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. 이제 그러면 각각의 어떤 성분들의 비례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IDS는 채널 위스인 W와 비례를 하고, 그리고 표면 이동도 μns와 비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L분의 VDS, 즉 채널 내에 가해지는 평균 전기장에 비례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성분 COX 곱하기 VGS-VT- 2분의 M VDS와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채널 내의 평균 전하량, 그러니까 원래 전하량이 채널 내에서 위치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갖게 되는 전하량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IDS식을 VDS에 관해서 미분을 해줘서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VDS가 포화됐다. 그래서 VD셋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요.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VD 값을 찾으면 VD셋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는 IV 곡선인데 V가 증가할수록 초반부에서는 리니어한 특성을 지니면서 올라가다가 점점 포화되면서 전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면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VDS가 여기서 매우 작을 때 이 텀에서 2분의 M VDS 텀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IDS가 VDS에 비례하고, 이것은 기존의 저항과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V는 IR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처럼 동작한다. 그래서 이 영역을 오믹 리전이라고 합니다. 반면에 VD셋을 넘어가는 구간은 이 이상부터는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전류를 공급해주는 전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액티브 리전이라고 하고 전류원으로서 쓸 때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목적에 맞게 전압값을 조정해주면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VD셋식을 다시 IDS식에 대입을 해보면 ID셋도 마찬가지로 구해지게 되고요.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, 이것은 나중에 롱채널 모스펫의 롱채널 전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상적인 전류식이고요. 그리고 이제 VD셋을 Q 인버전식, 원래 알고 있던 Q 인버전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건데, 이제 이 VCS, 즉 이제 VCS는 이제 채널 내에서의 전압인데, 그 중에서 이제 드레인 엔드, 즉 드레인의 끝부분,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재보려고 이제 VCS에 VDset 값을 대입을 해주면, 그러니까 포화 전압 값을 대입을 해줬을 때 전하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0이 됩니다. 그 말인 즉슨 채널이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쭉 일정하게 돼 있는 걸 줄 알았는데, 사실 전압값에 넣어보니 0이 되는 부분이 있다. 즉 채널이 닫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부분을 채널 핀치오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트랜스컨덕턴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, 트랜스컨덕턴스는 GM으로 나타내고 VDS 값이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게이트 전압을 흔들어 줬을 때 드레인 투 소스 전류가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측정한 그 미터고, 이 GM 값이 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게인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 쪽에서는 GM이 큰 소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GM 셋 값도 마찬가지로 ID 셋 값을 미분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위와 같이 채널이
거의 잘렸다시피 한 영역이 핀치오프 영역인데, 이 부분에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알아보게 되는데, 먼저 소스에서 드레인 간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, 이 핀치오프 구간에서 에너지 준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가파르게 떨어지는데, 이게 이제 포화 전압 값일 때의 값이고, 그보다 더 큰 전압이 걸렸을 때는 그 차이만큼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가파르기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전류는 사실은 이 경사도에 비례하지 않고 이 소스에서 핀치오프 되기 전에 경사도, 즉 채널 내의 경사도와 채널 내의 캐리어가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하게 됩니다. 6.8절 벨로시티 세츄레이션, 속도 포화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IDS 값이 기존 정의를 이용하면은 W 곱하기 Q 인버전 곱하기 벨로시티인데, 아까 핀치오프 현상에서 드레인 쪽에 0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IDS 값은 존재를 계속 해야 되는데, 전류는 계속 흐르는데, 전하량이 0이면 이 우변항에서 벨로시티 값은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 캐리어의 속도는 비례성을 가지지 않고 10의 7승 cm/s에서 포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예전 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. 이건 이제 스캐터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, 그래서 이제 이 V 값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. 이 속도 포화를 고려한 V 값을 정의를 해주면 벨로시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값은 상수고 변수는 일렉트릭 필드 값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보면 전기장이 포화 전기장 값보다 훨씬 작으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V는 mu ns 곱하기 2 식이 되고, 전기장보다 훨씬 크게 되면은 V 값은 일정한 상수값이 됩니다. 즉 이제 포화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때는 바이어스를 아무리 높게 가해도 캐리어 벨로시티가 포화된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더 빨리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는 이제 그 열적 바이브레이션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요. 열적 바이브레이션이 낮아짐으로써 발생하고요. 그리고 채널 랭스가 작을수록 V 세츄레이션이 더 커집니다. 이는 이제 벨로시티 오버슛 현상인데, 그 속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번 푹 이렇게 올라갔다가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. 이걸 이제 오버슛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데, 숏 채널로 가면 갈수록 이 오버슛 딜레이 타임을 다 지나가기 전에 채널이 끝나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자는 마치 속도가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처럼, 아니면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. 6.9절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IV 특성식에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새로운 IV 특성식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IDS 원래 기존에 구했던 식들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데, 여기다가 벨로시티 값만 수정을 해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IDS는 이 텀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전체 텀이 나오게 되는데, 이것을 이제 숏 채널 모스펫 IV식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왜 숏 채널이냐 하냐? 그럼 여기서 이제 L이 커지거나 VDS가 작아지면은 롱 채널 모스펫 IV 특성이라고 하는데, 이것은 아까 또 봤었던 이상적인 다이오드식, 첫 페이지에서 봤던 그 이상적인 전류식과 동일하게 됩니다. 반대로 숏 채널로 갈수록 새로운 텀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의미죠. 그래서 이 IDS식을 또 VDS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VDS가
이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또 VDset 값인데 VDset 값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타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단순화된 모델인 피스와이즈 모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피스와이즈 모델을 고려를 하면은 V는 일단 포화 전기장 이전 영역에서는 아까와 같은 식을 유지하는데 포화 전기장 이상에서는 그냥 일정한 포화 전압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등호에 겹치는 영역인 전기장이 딱 그 포화 전기장 값과 일치하게 됐을 때를 연립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전기장 구간에서의 전류식은 이 아까 쇼채널 일대의 전기장식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롱채널일 때는 이렇게 기존의 전기장식을 가져왔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는 Esaturation일 때 두 식이 같은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VDset 값에 대해서 VDS는 VDset으로 놓고 VDset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종 VDset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식의 의미는 단체는 그러니까 즉 모든 효과를 고려한 이 VDset 값이 기존에 이론적으로 봤던 롱채널 VDset 값, 즉 이제 n분의 VGS-VT 네, 이 값이죠. 이 이상적인 VDS 값보다 얘랑 이제 이 saturation 곱하기 L 이 값의 평균값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값은 그래서 결국 기존의 롱채널 VDset 값인 n분의 VGS-VT보다 작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한 VDset 이 값을 IDS 값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줍니다. 이때는 이상적인 모스펫 IB식을 가져옵니다. 그렇게 넣었을 때 ID saturation 값은 다시 한번 정의가 됐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고 위의 텀은 이제 기존의 롱채널 ID set 값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롱채널이거나 게이트 바이어스가 낮게 걸렸을 때는 이 saturation 곱하기 L이 VGS-VT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VDset 값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텀만 남게 되니까 n분의 VGS-VT가 되고 IDset 값도 여기서 보면은 이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롱채널일 때의 IDset 값과 같게 됩니다. 반면 이제 매우 숏채널일 때 매우 작은 채널의 길이를 갖고 있을 때 Eset 곱하기 L이 VGS-VT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VDset 값은 Eset 곱하기 L로만 정해야 됩니다. 여기서 이건 이 텀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IDset 값은 기존의 이 식에서 VCS 그러니까 VDS로 보면 되죠. 채널 볼테지인데 이제 VDS 값에 VDset 값인데 이때는 이제 Eset 곱하기 L 이거를 이제 VDset 값이 Eset 곱하기 L이니까 이걸 이제 넣어주면은 IDset 값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모스펫에서 전압과 전류가 세츄레이션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먼저 핀치오프 현상. 그것이 이제 롱 채널일 때 발생을 하는데 Q인버전이 0에 수렴하는 곳이 핀치오프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채널의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. 반면에 숏 채널의 경우에는
핀치오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캐리어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 돼버리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이 세츄레이션 되는 겁니다. 네, 이상으로 10주차 강의 요약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